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 사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전 582년 나라가 망한 채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그곳에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흩어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그들의 디아스포라의 시점으로 봅니다. 친바벨론 제국을 만든 것은 주전 625년입니다. 나보폴라사르에 의해서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그 전으로 올라가면 초기 우르 왕조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전 3000년경입니다. 주전 2350년까지 크게 번성하다가 주전 2006년까지 우르 사망조가 유지되는데 엘라민들이 침입하면서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주전 1894년 함무라비 왕조가 두 나라로 나눠졌던 바벨론의 이신과 라르사를 통일하여 강력한 나라로 발전합니다. 함무라비 왕조가 주전 1595년까지 유지되다가 주전 728년 아수르 제국에 흡수됩니다. 그때부터 아수르에서 바벨론의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친바벨론 제국의 시작을 알린 왕은 나보폴라사르이고 그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이 43년간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이었던 마르투기 왕위에 오르는데 2년간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리글리살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네리글리살도 4년간 통치를 하고 자연사로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라바시 마르투기 왕위를 물려받는데 3개월 뒤 하란 출신의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이후 최고의 통치자란 평가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사실 1인자는 아닙니다. 아버진 나보니두스와 함께 공동섭정을 했던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아수르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질과 교육이란 정책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뛰어난 인재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다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국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하란 출신의 나보니두스입니다. 성경에는 벨사살이라고 말하지만 벨사살도 꿈을 꾼 후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서열 3위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니라. 본인이 서열 1위였다면 2위 자리를 준다고 했을 텐데 공동섭정을 하고 있어 3위 자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이 곧 죽을 거라는 말을 전하면서 단나하도 바벨론의 서열 3위에 등극하게 되었죠. 이때 나보니두스가 왕이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입니다. 바벨론은 매년 마르둑 신상에 모여 신년제를 거행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에게 10년 동안 왕권을 맡기고 자신은 아라비아에 있는 테이마로 그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하란의 주신이었던 신신을 섬깁니다.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나보니두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전 543년에 바벨론으로 돌아오죠. 군중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전 539년 봄에 다시 마르둑에게 신년제를 거행하는데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돌아선 마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 중 페르시아로 마음을 돌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그 유명한 구바로 장군입니다. 구바로 장군은 원래 자그로스에 있는 쿠티움의 통치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바벨론을 섬겼으나 나보니두스의 그런 모습에 손절하기도 결심하고 페르시아로 전향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구바루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혀온 백성들은 바벨론 성을 완성하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각 편의 길이가 22.4km에 이르렀습니다. 성 전체의 둘레는 90.1km였습니다. 성 둘레는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고 성벽 바깥으로는 물이 가득한 인공호수가 60m의 폭우로 둘러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유입하여 순환시켰습니다. 1km의 단위로 청동문이 있었고 성벽의 두께는 30m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120m였다고 하니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저기 아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 밑으로는 11m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25개의 문이 있어 시가지를 나룻배로 연결했고 길이 80m, 폭 10m의 가동교가 있었습니다. 강 밑으로는 폭 5m, 4m의 지하도가 있었습니다. 성벽 위엔 영평 건물 사이로 도로가 나 있었는데 사두마자가 달리고도 행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시 내부의 건물들은 거의 3층, 4층으로 건축되었고 도시 중앙에 특별한 건물이 있었는데
한쪽엔 왕궁이 다른 한쪽엔 벨로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는 10년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당시 전쟁이 공성전이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바벨론 성을 공략할 방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르스가 바벨론 성에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파티를 벌이면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성이 점령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 성이 점령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고레스가 누구냐?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